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의 민선 8기 1년 동안 2차 전지 산업도약 발판을 마련해 산업구조 전환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추진해왔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개걸음을 하고 시민 태양광 사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제9대 익산 시위회가 개원 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간 진행된 5분 발언은 65건으로 8대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또 도내 지방의회 중 처음으로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하는 등 시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기업 첨보 BLS가 2차례 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첨보 BLS는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나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시험 가동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주말 연휴 도내에서 온열 질환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지난 1일부터 이틀 동안 도내에서 열경련으로 병원에 옮겨지는 등 온열 질환자 2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20명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자주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중심에서 2차 전지 산업으로 산업구조의 대전환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답보 상태에 놓이고 시민 태양광 사업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취임 1년을 맞은 강임준 군산시장. 지난 1년 동안 가장 큰 성과로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2차 전지 산업의 집적화를 역대 최대 성과로 꼽았습니다. 2차 전지 업체 12곳을 비롯해 첨단 전략산업 분야 23곳, 4조 2천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 4,20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 시범도 지정을 해줬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건이 지금 딱 맞아 떨어졌는데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한꺼번에 이 새만금으로 집중할지는 사실은 예상을 못했어요. 우리 군산이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산업에 아주 어떻게 보면 거점으로 지금 부상되다시피 할 정도로 작년 1년 동안 거의 5조 가까운 돈이 투자가 돼 있고 또 군산형 일자리는 1, 2년 안에 전기차 시장 확대와 군산조선소 재가동으로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의 발판 마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교육과 관광에 힘을 쏟아 인구 유출을 막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교육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저출생 문제도 걸려 있지, 뭐 지역의 청년들 문제도 걸려 있지, 모든 것이 다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아이들 키우기 좋은,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민선 8기의 주요 과제고. 하지만 풀어야 할 연안도 적지 않습니다. 민선 7기 중점 사업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시민발전 태양광 가동 이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완공됐어야 할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송변전 선로공사에 발목이 잡히고 풍력 4.1기가와트는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강도 높게 파헤치고 있는 감사와 시민태양광 사업에 대한 수사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는 상황. 이에 대해 강 시장은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일을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뭐 심지어 참 그게 아닌데 구체적으로 아직 뭐 수사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하기 때문에 내가 답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 언론에 보도된 정도밖에 모르기 때문에. 취임 뒤회째를 맞는 강임준 군산시장. 산적한 숙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어떤 해법들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도내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오른 4,300원으로 인상됩니다. 전북도는 지난 30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택시요금 30.3% 인상안을 처리해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km 기준 기본 요금은 기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오릅니다. 이번 택시 기본 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시지역은 3,300원, 군지역은 4,000원으로 최종 확정한 후 4년 만입니다. 군산의 미분양 아파트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군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2,257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4월 2,417가구보다 6.6%인 160가구가 줄어든 겁니다. 같은 기간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4,015가구로 군산은 도내 전체의 5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익산 왕궁 축사매입지의 친환경적 활용 방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축사매입지에 대해 동식물 서식지와 자생종 군락지 등 구역별로 생태계 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역사박물관 건립 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왕궁 현업 축사매입은 새만금 수질 개선과 고질적인 악취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전체 85만 제곱미터 규모의 축사를 지난 2011년부터 사들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 중 2개 사업이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새만금위원회에 따르면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 29개 가운데 27개는 정상 추진되고 있지만 빗물을 여과에 저장하는 비점오염 저감시설과 소분유를 연료로 만드는 우분 연료화 시설 구축은 사업 부지가 확보되지 않는 등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새만금 수질 개선 3단계 사업을 추진하며 전체 사업비는 1조 6,800억 원입니다. 제9대 익산시의회가 개원 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간 진행된 5분 발언은 65건으로 8대와 비교하면 2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도내 지방의회 중 처음으로 지자체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하는 등 시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제9대 익산시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의정활동 척도로 삼을 수 있는 5분 발언과 시정질문, 조례발의 등을 보면 지난 의회보다 늘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이뤄진 5분 발언은 모두 65건, 8대 익산시의회 첫해 32건과 비교하면 무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9대 들어 진행된 시정질문은 16건으로 8대보다 60%가 늘었습니다. 의원들의 자치입법 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9대 첫해에 진행된 9차례의 회기를 통해 처리된 조례안은 223건, 이 중 의원 발의가 전체의 25%인 56건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법제처는 논타작물 육성지원 조례를 올해 1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로 선정했습니다. 9대 익산시의회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로 인해 행정사무감사를 2차례 진행했습니다. 익산시 행정과 사업 전반에 걸쳐 1,046건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등 활발한 견제, 감시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전면 도입되기에 앞서 도내 지방의회 중 처음으로 지자체 출연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혁신도시유치특별위원회 구성 등 결의안 6건과 쌀값 폭락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등 건의안 7건을 채택하는 등 지역 현안 문제를 놓고 시민 목소리를 적극 대변했습니다. 다음 달 공식 출범하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내시 군의 최초로 개최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앞으로 익산시의회는 더욱 내실 있는 의회 운영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개선과 탄소 중립 실현 등 5개의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해 전문성과 정책 연구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도교육청 정책 간담회를 통해 지역 교육 현안 해결에 나섰던 것처럼 기관, 단체 등과 상생 발전을 위한 교류 간담회 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더욱 민생을 살펴 시민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한편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시민이 바라는 열망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개원 1년을 맞은 제9대 익산시의회. 역할과 본분에 충실한 의회로 시민 대의기관의 참모습을
앞으로 실현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시의회의 올 하반기 첫 임시회가 오늘 개회됐습니다. 제25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정영미 의원은 시티투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손진영 의원은 동산동 공영주차장 설치를, 이종선 의원은 서동축제의 철저한 준비를, 장경호 의원은 백제 역사유적지구 관광 활성화 방안을, 강경숙 의원은 집중호우를 대비한 농배수로 정비를 요구했습니다.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는 임시회를 통해 집행부의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유재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또 부위원장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덕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위원으로는 신용 조규대, 양정민 소기령, 박종대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결특위에는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될 2차 추가 경정 예산부터 심의하게 됩니다. 전라북도가 강원, 제주, 세종 특별자치시 등과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오늘 국회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특별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헌법 개정과 국정과제 추진, 특별법 개정 공동대응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상생협력 의제와 과제를 확정하게 되며 국과장급 회의를 정례화할 방침입니다. 군산의 성장 주력 업종인 조선업에 대한 인식 개선의 날이 운영됩니다. 전북 조선업 도약센터는 조선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취업 의욕 고취를 위해 특성학과 학생과 직업훈련생 등을 중심으로 직무 설명 및 채용 정보, 면접 특강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군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조선업종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두 차례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첨보 BLS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첨보 BLS는 오늘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조사가 끝나면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오식도동에 문을 연 2차 전지 업체인 첨보 BLS. 지난 5월 시운전하던 도중 가스배관이 터져 염소 4kg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다시 한 달도 되지 않아 폭발 사고와 함께 클로로에틸렌 카보네이트 310kg이 누출됐습니다. 이딴 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는 상황. 사고 이후 가동 중지 명령을 받은 첨보 BLS는 잇따른 폭발 사고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저희 자체적뿐만 아니라 외부의 공인된 전문 기관을 통해서 위험성 평가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로 도출된 어떤 개선 방향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 부분도 전부 다 수행하고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선 정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다시 진행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진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카본 스틸 배관에 대해서는 50m 모두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 위험성 있는 물질의 경우 밀폐구조 공간에서 취급하고 감지기 등 안전장치는 이중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화 처리 시설 그리고 환경 처리 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였는데 해당 배관은 저희가 이제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해당 배관에 대한 이중화를 통해 가지고 혹시 누출이 되더라도 그게 처리 시설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첨보는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뒤 안전검사를 벌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시험 가동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10월 안에는 시험 가동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배관의 5%에 해당하는 카본 스틸 배관만 교체하고 시민이 감시할 수 있는 민간합동 점검단 구성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잇따라 누출 사고가 발생한 첨보 BLS. 재발 방지 대책은 내놨지만 좀 더 세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도내에서 일본 뇌염을 전파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8일 일본 뇌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를 올해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작은 빨간집 모기가 지난해보다 3주가량 빨리 발견됐다며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뇌염은 바이러스가 뇌에 퍼져 증상이 심해지면 사망률이 최고 30%에 이르며 백신을 맞으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반공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선원들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1968년 서해에서 어로 작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포돼 수개월간 억류됐다가 풀려난 후 반공법 위반 혐의로 3년간 옥살이를 한 제5공진호 선원 2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9명의 선원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은 혐의로 연행돼 경찰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던 것으로 밝혀져 이 중 6명은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1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재심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오늘 낮 12시 9분쯤 군산시 경암동에서 달리던 택시가 전신주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등 4명이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신주가 크게 파손됐지만 주변 전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4시 55분쯤 영등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면서 주민 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 1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환풍기가 과열돼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세우며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의 대중적 분위기 확산과 최저임금 인상, 노란봉투법 입법,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노동계약 저지 등을 내세우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은 전체 120만 명의 조합원 가운데 40만 명 이상이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광역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사업에 전라북도가 선정됐습니다.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서울과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도내에 만들어집니다. 주요 사업은 10인 미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집적지 실태조사와 역량 강화 교육, 프로젝트 매니저 양성, 산학연 연계 사업 등입니다. 이달부터 전주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발전위원회가 위탁 운영을 맡습니다. 도교육청이 저경력 교사의 특정 지역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우선 안배하고 학교별 최대 전보 인원을 정원의 50%에서 40%로 줄입니다. 또 급간 가산점을 호봉당 가산점으로 바꾸고 교육 경력에 따른 가산점의 최고치와 최저치도 간격을 좁히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은 내년 3월 정기 인사부터 반영됩니다. 3일 새벽 1시 40분쯤 완주 순천 고속도로 상관 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25톤 탱크로리에서 염산 20리터가 유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시간 30분 넘게 방제 작업과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교통 통제가 진행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익산 교도소 세트장에서 드라마와 영화 촬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이로운 사기와 신성한 이혼 등 14편이 촬영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촬영된 19편의 73%에 달합니다. 한편 교도소 세트장은 하루 평균 300여 명, 연간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도당위원장 후보 신청을 받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오늘 하루 도당위원장 지원자를 모집한 뒤 후보가 1명이면 바로 운영위원회 찬반 투표로 도당위원장을 뽑습니다. 다만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오는 10일부터 이틀 동안 대의원 투표를 통해 도당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당위원장으로 조배숙 전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지역구 의석 유지가 신임 도당위원장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원나포 마을이 전라북도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행복 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 전북 대표로 참가합니다. 원나포 마을은 지난 2021년부터 마을길 담장 정비와 벽화 그리기, 꽃길 조성 등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었고 마을 공동체 창업을 위한 상품 개발과 우수 창업 아이템을 공유하는 농촌마을 창업 콘테스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회연면 직원 10여 명이 금강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번 봉사는 급식 봉사에 관심이 있었던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추진됐고, 이날 직원들은 경로식당 식사 준비와 배식, 뒷정리를 도왔습니다. 익산시 왕궁면이 우리 동네 어울림 정원 만들기 사업으로 왕궁 보건지소 앞에서 공적비 소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단순한 공원 형태가 아닌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문화공간을 조성해 면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시키는 촉매제가 됐습니다. 오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뮤지컬 파리넬리가 공연됩니다. 파리넬리는 18세기 유럽의 오페라 가수 파리넬리의 삶을 조명한 작품으로 뛰어난 음악성과 화려한 볼거리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정체전선상에서 발달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1도에서 출발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